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죠. 지금 당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격적인 사퇴 결정에 대한 배경과 당내 수습 어떻게 할 건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뭐 웃어야죠. 뭐. 자, 그러면 이제 선임 대변인도 그만두는 겁니까? 당대표 뭐, 물러났으니까? 비대위가 출범하든 뭐 새 당 대표가 오시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되는 게 원래 관례예요. 예. 아,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임명했던 임명직, 뭐 수석 대변인, 박정화 수석 대변인, 윤희석 선임 대변인, 그다음에 이만희 사무총장 전부 다 바뀔 수도 있다. 예. 완전히 저 최고위원회는요. 그거는 예를 들어 대표만 바뀔 경우에는 존속을 하지만 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에는 기존 최고위원들도 그 비대위원들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들도 지도부 해산입니다. 아, 지도부를 예. 해산하고 자동 해산이 되는 거예요. 당직도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전부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고. 예. 아,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이미 저 그만뒀다는 보도가 근데 있네요.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본인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예. 반려됐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보죠. 예상하셨어요? 김기현 대표의 사퇴? 월요일부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 전부터 좀 있긴 했지만 김 대표께서 당무에서 잠깐 손을 떼는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좀 했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좀 실기한 거 아니냐는 평가들도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좀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까지 오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문책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이기 지도부를 만들면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 김기현 2기가 아니라 김기현 비대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때 혁신위까지 같이 등장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혁신위가 국민적으로 꽤 호응을 얻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지도부의 정치적 메시지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대응을 잘 했다면 적어도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사퇴라든지 그 분위기까지는 안 갔고 예. 뭐 울산 지역구 불출마라든지 뭐 험지 출마라든지 예. 지도부의 몇 명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의 그런 반응이 있었어야 한다. 예. 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일견 동의합니다. 그 혁신위의 혁신 아니라는 게 김기현 대표를 향한 혁신 아니라는 게 당대표직 내려놓으세요. 여기는 아니고 아니었죠.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그 혁신안을 받았으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감지를 했으나 시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총선 5달 정도 남겨놓고 당대표가 총선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하겠다는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볼 때 이 타이밍이 맞느냐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뭐 공관위에 잘 넘기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것이 국민 여러분들 눈높이에 안 맞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그것이 혁신이 종료와 함께 혁신이가 굉장히 초라하게 퇴장한다는 여론 속에 김기현 대표로 이제 화살이 가는 거였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셨나요? 어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초에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해달라. 이게 혁신안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 제안과는 반대로 당 대표직 포기하고 지역구 총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 상태에서 출국길에 올랐고 장제원 의원이 본인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전날 김기현 대표에게 전화해서 그 대통령실의 제안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거부해서 그 다음날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먼저 불출마 선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겨레 신문에 실렸거든요.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러한 구도가 아니고 예. 그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출발하는 그 상황에서도 공항에서도 그런 만약에 그런 분위기였다면 김기현 대표가 공항 환송에 나가서 그럴 수가 없죠. 대통령이 부탁했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용기 있는 희생을 해달라. 예, 그런 얘기가 보도가 그 됐었죠.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예. 지금 한겨레 보도는 일단 그 시점부터 잘못된 보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용산에 그러면 당대표직 사퇴하는 데에 대해서 용산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다? 이런 취지십니까? 용산이 개입하고 이런 차원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 상황을 보세요. 김 대표가 왜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면 만약 그런 구도라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적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 전에 이미 결단했을 거다. 만약에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됐다면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격적으로 뭔가 다 결정이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옛날에 겪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억측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자발적인 선택은 맞으나 일종의 밀려서 한 느낌은 있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갔죠. 그리고 네. 당내에서 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또 김기현 대표 이 체제를 계속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예.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내부 보고서가 뭐 서울에서 6개 된다 이런 보도가 주말 사이에 있었잖아요. 예. 그게 상당히 그 분위기를 많이 좌우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김기현 대표 체제를 옹이하는 저 글들을 의원들 단톡방에 올렸던 초선 의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위기 잘못 파악한 건데. 그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나름의 그 당을 위한 애당심에서 한 얘기겠죠. 저도 그래요? 네. 그 전에 여러 가지로 비대위 출범 가능성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여러 방송에서 예.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총선 4개월 앞두고 비대위 나온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도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김기현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하나 남은 게 울산 지역구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일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의 마음속에는 울산 출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어제 울산 관련한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안 했죠. 예, 그 얘기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네, 그거는 예. 이제 당대표직을 벗어난 김기현 평의원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예. 울산에서 4선의 시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차기 총선에서 울산 지역구를 지키느냐 거기서 출마하느냐 여부는 이제부터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예. 이걸 당대표직과 연계해서 당을 위한 희생 거기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혹해 보여요. 예. 인간적으로 가혹한 걸 그럼 떠나서 당 전체의 총선 승리 전략이라는 대 목표하고 명제 아래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공관에서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저는 생각하기가 좀 이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오후 5시쯤에 발표했잖아요. 네. 오전 11시에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 전 대표 입을 통해서 알려진 거고. 왜 만났답니까? 여러 억측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자 일단 공식적인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네. 한 몇 주 전부터 이미 예정된 만남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본인이 지금 오늘 그만둬야 되나 말해 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예정된 만남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이 대표 신당 창당하지 마 이 얘기를 하러 거기까지 갔다? 그게 저는 선뜻 납득은 좀 안 돼가지고. 그건 언론을 향한 뭐 어떤 수사일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왜 만났느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로서 본인의 자맹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뭐 사퇴든지 중대한 결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김웅 의원도 만나기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김웅 의원은 만나면 성사는 안 됐는데 예.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도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 당에서 탈당이 우려되는 분들을 만나서 뭔가 탈당을 안 하게끔 하는 작업까지 하고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작업도 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뭔가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사퇴를 하더라도 하자. 아마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기 직전까지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겠다 뭐 이런 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네. 쭉 배워왔는데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이 다른 중진 의원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대표 할 때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 타고 예.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경우에 같이 동참한다. 여러 네. 사정상 저는 하나도 안 어울리는 얘기라고 봤어요.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김기현 체제 2주도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김기현 대표를 향한 공식적인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길래 왜 그러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것은 김기현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붕괴되거나 했을 경우에 네. 뭐 김기현 대표와 가깝다고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을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새 하시는 발언 보면 그게 예. 명확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대표가 전 대표죠. 네. 뭐 공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 김기현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공천을 탈락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 물러나는 거는 공천 학살이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에 흡수할 수도 있다. 뭐 그분들이 탈당하면야 그리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럴 네.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정치 경로와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남권의 초선분들 예. 김기현 대표 가까웠다고 보이는 분들의 정치 행로가 전혀 달랐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갑자기 처지가 비슷해졌다고 해서 네. 손을 잡는 것이 국민들께 글쎄요. 그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결이 완전히 다르다. 예. 두 세력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회의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윤재호 권한대행이 대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60일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선택을 해서 당 대표만 뽑는 방법, 아니면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아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방법. 그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언론의 저 분석에 따르면 저 일단 권한대행 형태로 가겠지만 그게 60일 다 채우기는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냐. 네. 결국 비대위로 갈 거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많은데 예. 그 가능성도 높은가요? 제가 볼 때는 임시 전당대회보다는 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예. 비대위원장을 지금 뭐 하마평에 올라오는 게 보니까 뭐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김한길 위원장, 이뇨한 위원장 이렇게 한 4명 정도 올라오는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표님.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여지는 없는데요. 그 뭐 예. 장관 그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아직도 내각에 그래도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한동훈 원희룡 그 두 분은 후임자가 아직 취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같은 경우 후임자 결정은 되지 예. 않았죠. 그러니까 내각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려면 바로 사퇴를 하고 처리돼서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에 있는 뭐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뇨한 위원장이 물리적으로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뭐 신문에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기사에. 근데 뭐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공관위하고 저 공관위 출범에 원래는 김기현 대표가 있었으면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공관위를 띄운다라는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것도 좀 미뤄지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공관위원이라고 할지 인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어서 새로 오시는 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예. 이런 분이 그 작업을 이어서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누가 되시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6석 예. 그 보고서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지도부가 좀 흔들린 측면이 있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도부가 새로 세팅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윤희석 대변인도 서울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출마 예정자로서 이 6석 보고서 이후에 지도부의 교체 희망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 아직 어렵습니까? 저희는 총선 한 서너 달 앞두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매운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방 주사를 미리 맞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어쨌든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고 희생과 헌신이라는 22대 총선 방향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저는 총선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거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는데 지금 당장 보면 그렇죠. 예, 선거는 상대적인 면이 있고 뭐 예. 민주당의 분위기 방금 뉴스 제가 같이 들었는데 그 예. 분위기가 맞물려서 저희가 지금 밟고 있는 여러 과정들이 예. 결국 국민들 눈에는 변화의 움직임으로 인식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의석수보다는 훨씬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그러면 이제 중진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어쨌든 김기현 대표 내려왔어요. 차후에 계속된 어떤 지도부 또 중진, 영남 중진,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험지 출마 선언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예,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제가 어느 분을 뭐 네.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충분히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움직임, 그렇게 네. 인식될 수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대한 물갈이가 있을 거다. 뭐 거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예.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혁신이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잖아요. 문제가 사실은 뭐 총선을 앞두고 뭐 통합은 필승이요, 분열은 필패다 이런 얘기들 여야 많이 하는데 일단 지금 원팀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분열할지 아직 그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나갈 거로 보십니까? 어제 본인은 나간다고 얘기는 했어요. 보니까. 예, 이제는 당에 잔류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예. 예, 물론 미련이 남아 있는 언행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 나가면 그 파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는 어려울 걸로 예. 보고 또 예. 지역구에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 표를 많이 흡수해서 예. 뭔가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단 3% 정도만이라도 승패를 가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그래요? 총선에서요 5% 이하로 진 예. 수도권 121석 중에 예. 그 의석수가 10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만큼 나빠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든 나가지 않든 그 승부에 영향을 줄 수 그 없을 얘기가 정도로 안 아니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만큼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수도권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예. 과연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을 때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그 당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아, 그러니까 신당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그렇게 뭐 미미해 보여요. 어느 정도 민주당 표도 흡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나가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